어, 뭐 오늘 요 회양 겸 뭐 회양이라 해봐야 뭐 또 다음에 자주는 안 불러주시겠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아마 뭐 한 달 특강이라면 4번이니까 그 정도는 아주 뭐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마 이제 좀 한참 쉬었다가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어떤 거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달아서 먹다 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선사 스님들 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면은 분명히 항상 새롭고 맛있고 어떤 이런 이렇게 끌어내도 새로운 맛이 나는 게 이제 선사 스님들 글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백을 두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요 위에 여기에는 지금 프린트 한 거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원래 이 1번은 여기 있는데 2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글이라 기존에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찾지는 마시고, 네. 근데 이 글은 옛날에 제가 통도사 있을 때 뭐 이게 조화루나 무슨 화엄살림 중에 이 문구를 이렇게 쓴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는 평이한 듯 하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또 담겨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정자를 써놨습니다. 이 정자를 써놨는데 이 정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르다고 하는 이 정자는 의미를 어떤 부여를 하자면요, 이 발음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일단 나에서부터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 있어서 내 행이 발라야 되고, 그 행을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하냐면 내 얼굴에 두 눈을 바르게 떠야 된다. 사실 바를 정자가 저게 어떤 약간의 상형 문자의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키면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 바를 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를 정자에 요 핵이 전부 그냥 사람의 눈이고 이게 콧대고 이게 입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볼 때 눈빛을 보면 가까이 처음 선입견에, 물론 선입견으로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거기가 선입견 먼저 탁 처음 봤던 그것으로서 거의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빛을 보고 벌써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겠다, 이걸 나하고 좀 맞을 것 같다, 또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런 걸 벌써 눈빛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 정자에서 밑으로 꺼진 저 콧날, 저건 그냥 쭉 저 선이, 이 발음이 나에게서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쭉 미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평온하게 하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내 웃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으면,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죠.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멈췄지만 사실은 저거는 끝도 없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여튼 종이에 보기 좋게 글을 써서 어떤 마무리를 해서 그렇지 마무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 밑에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웃은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가진 어떤 깊은 의미, 또 웃음 또는 따뜻함,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면 그것은 평온의 근본이 된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로 치면 평화겠죠. 평화가 근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무슨 설문해자니 뭐 이런 한자를 해석을 하는 어떤 이런 데서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냥 글자의 그대로의 액면 그대로를 가지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평화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라고 이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이 평온함으로 인해 갖고 다른 사람까지도 온화하게 한다는 의미고, 중국의 의미는요, 화평이거든요. 평화가 아니고 우리는 평화라고 쓰는데 중국은 화평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이 화는 화라는 그게 그 글자를 파자를 하면 벼화자에 입구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무슨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에 먹을거리가 담겨 있어야 온화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온화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게 벌써 배가 고프면 얼굴이 이그러지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다는 표정부터. 그러니까 화가 입에다가 먹을거리를 물려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 일단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옆을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처럼 중국은 아마 땅덩어리가 넓고 또 입이 많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보다 화해를 더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화평절 뭐 이렇게 하지 평화절 이렇게 말을 잘 안 합니다. 화를 더 중시합니다. 입에 먼저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맞죠, 사실. 근데 우리는 일단 험한 일 해놓고 이거 얼른 끝내놓고 밥 먹자.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요거 마저 해놓고 밥 먹자. 뭐 이거 마저 해놓고 식사하자. 뭐 이런 거. 이 경상도째로 말하면 이거 경상도가 아니고 저 노가다판의 언어로 심하에 해놓고 밥 먹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긁어치는 거를 정돈 해놓고 그 다음에 밥 먹자.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은 좀 배가 고픈데 마무리 해놓고 하자. 그러니까 조금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어른들이 일을 시키는 그 순서가 먼저 밥을 먹여놓고 이렇게 해야 일도 잘하게 되는데 얻어먹었는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면 중국 사람들의 어떤 습성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마 그래야 되지 않나. 가족들이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면 그 모인 가족들을 먼저 맛있는 걸 해놓은 걸 먼저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조금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가족들이 참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모여 있고 또 고만고만하게 하지만 그래도 사는데 크게 지장 없고 건강할 수 있는 걸 우리 조상님께 감사합시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 동양 문화는
조상이지만은 어른이라. 어른한테 먼저 대접하고 나서 먹어야 예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배고픈 어떤 그걸 먼저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쩌면 그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또 먹을 게 넉넉한 시대다 보니까 좀 덜한데, 동네 거지가 다 모였습니다. 그날 어떤 제사를 지낸다는 걸 알고. 근데 그 아기가 붙은 그 거지가 지금 제사 끝나기만을 그냥 침만 꼴깍꼴깍 하고 지금 그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할 거 다 하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안에서는 아직도 뭐 조상님 뭐 찬탄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뭐 그 육아식으로 하면 더 안 깁니까? 유세차 삼시로 얼마나 깁니까? 근데 정말 거기서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음식을 그 배고픈 사람들한테 먼저 먹일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제사는 제대로 지낸 제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 어떤 조상님들 제사를 어디 절에서 지내거나 어디서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집에서 지낼 때는 요새 뭐 거지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뭐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옛날 시골집은 제사인지 아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절에서 하거나 이럴 때 그 자리에 뭔가 배고픈 사람이 왔으면 그 제사 음식을 내려서 뭐 한두 사람인데요.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떤 제사보다도 더 훌륭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어떤 절에서 집안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일도 많고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떤 애로가 있어서 절에서 지낼 때 혹여 그런 상황이 배고픈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에 있다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못하고. 그렇다면 그 중에 그 제사 지내기 전이니까 탁 잘 차려놓은 그 재물 중에 맛있는 걸 하나 탁 갖다가 주면 이미 제사 끝났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제사의 의미를 더 이렇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바를 정자 이야기가 하다 그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게 안 바르단 말이네요, 제가. 네. 바를 정자 이야기를 하다가 어째 제사까지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음은 나의 어떤 따뜻함을 저 멀리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숨어 있는 누군가에게까지 미치게 하겠다. 형의 저 짝대기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게 여기는 그거는 제가 정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정도로 하시고 이제 이 글을 넘어가겠습니다. 수정불파 원령사라고 했습니다. 수정불파 원령사. 나무가 뿌리를 굳게 내리고 또 곧게 서 있기만 한다면, 이런 말은 결국 이건 나무에다 비유를 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는 위에 심어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대지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 뿌리를, 나라고 하는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제대로 이렇게 심을 수 있어야 안정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개개인이 각각 자기 자리에 올곧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행복한 어떤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말을 할 때 일단은 근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곧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대충 밟아놓고 밤사이에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면 나무에 바람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뿌리단 말이죠. 뿌리를 가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리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뿌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뿌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람이 전부 다. 우리 보통 저 사람 저 근본이 어디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어디냐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냐 안 하냐 사실은 그 말인데 이씨, 김씨, 박씨 따지자고 한 것도 아닌데요. 뭐 이씨, 김씨, 박씨, 뭐 채씨, 뭐 우리가 어느 날 저 과거에 언제쯤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구역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씨가 왕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김씨가 왕이고? 그냥 힘이 세서 어떤 거느리는 어떤 그 패거리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뭔가 어떤 그 해야 될 어떤 일을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정치라는 어떤 개념에서 부서를 나눠서 이렇게 각각 그 하는 일을 지금 나눴을 뿐이지. 거기에서 그냥 하나의 정해진 걸 왕이라 하고 누군가는 장관이라 하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기준은 없습니다. 무슨 이씨라고 해서 이씨는 뭐 저 이씨 왕조의 어떤 그게 핏줄이라서 우리는 왕족의 핏줄이고 왕족의 뿌리다. 원래 올라가면 그냥 독고다입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옛날 이때 언제 지금 와 보세요. 지금은 선거로 왕을 뽑지 않습니까? 선거로 시장을 뽑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어느 시점에는 다 왕족이 되고요. 그렇다고 뭐 이씨 집안이라고 해서 뭐 이씨의 피만 있습니까? 거기에 뭐 어떤 혈통에 그게 섞였을지 모르는, 제가 지금 성은 속성으로는 박인데 이 박 속에는 김도 섞였고 채도 섞였고 이도 섞였고 오만 것 다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우리의 어떤 그 중심이죠. 뿌리는 나무가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곧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있기만 하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 뭘요? 달이 이렇게 떠오르면요, 방향에 따라서 나무 그림자가 기울어집니다. 또 정중앙에 오면 그림자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짱딸막해가지고. 또 달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근본 나무는 요만한데도 그림자는 몇십 배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한지 안 한지 근본을 중시해야지, 그런 무슨 보여지는데 그게 너무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어떤 그게 걸려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어쩌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건 뿌리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남이야 뭘 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는 지고 나는 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처럼 여기에는 우리는 사람나무입니다.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나무죠. 이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기만 하다면 달에 의해서 그림자가 아무리 비껴 보여도 혹여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여기는 해석을 약간 좀 그냥 좀 보기 좋으라고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편하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원래 그대로는 나무 그대로는 나무가 곧게 서 있다면 달빛의 그림자가 비스듬히 있어도 쓰러질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냥 액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양정불파 오가경이라 했습니다. 대들보가 다 중심을 잡고 곧게 올려져 있다면 이 말이죠. 집안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으로 치면 척추입니다. 척추가 집으로 치면 대들보죠. 그래서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앉아라 그러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살았던 부모님들은,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은 자식을 보고 당신은 뭐래 이렇게 허리가 지금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아들이나 딸을 보고 허리를 툭 치면서 바로 앉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어떤 이 몸이 어그러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바로 앉아라 그래요. 그럼 뭐 이 철없는 자식은 아버지는요. 엄마는 왜 삐딱을 앉아 있으면서 내복을 하냐고. 그러니까 참 시간이 지나서 경험을 하면 참 그때 어리석은 소리를 했다. 이게 삶의 어떤 너무 그게 바빠서 몸을 추스릴 여가도 없이 몸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돼서 이제 자식들 크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자세를 발라주려니까 그 철모르는 애는 뭐 아버지는 삐딱하게 앉아있으면서 왜 내보고는 바로 앉아라 하냐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부모님 가슴에서 완전 못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후회하는 것들이죠, 그게. 내가 참 어리석게 참 부모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걸리셨을 건데 그런 말을 뱉었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이제 또 반성을 한답니다.